저는 외도로 지난주에 이혼을 했는데 상대방이 상간녀와 동거를 하고 있으면서 면접 교섭을 나오는데 아이를 핑계 삼아 자꾸 시비를 겁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다친 걸로 아동학대라든지 저의 SNS를 해킹을 하고 정상적이지 않은 행동을 자꾸 하고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일단은 외도로 지난주에 이혼을 했다. 그러면 남편이 전 남편이죠. 이제는 이혼을 했으니까. 그러면 외도를 했다. 그렇게 되면 중증심리장애인 관계중독이고 동거하고 있는 상간녀도 중증심리장애인 관계중독입니다. 자, 관계중독자들끼리 지금 희희낙낙거리면서 살고 있어요. 이제 이혼을 이제 했어. 이혼하고 나니까 이제는 걸릴 게 없죠. 그 사람들 입장에선. 재미가 없네? 예를 들어 재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제 나름대로 이혼을 했습니다. 중요한 건 나의 외상 트라우마를 갖고 있잖아. 외상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아이를 양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간녀가 됐던 남편이 됐던 재밌거리를 찾아야 돼요. 재밌거리. 재밌는 거는 인간관계를 파괴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제 상간녀와 관계에서 즐겁고 재밌으면 애들이고 처구, 애구 없어요. 전처구. 신경 안 써요. 재밌으면. 그런데 가면서 둘이 약간의 트러블이 생긴다든가 좀 안 좋은 일이 동거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안 좋은 일이 생긴다든가 하면 원인을 찾아요. 원인을 찾으면 우리가 힘들어지고 뭐하고 하는 원인이 결국은 뭐가 돼요? 이제 전처하고 아이들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면접 교섭을 내가 만나야 된다. 아니 이혼할 때 면접 교섭권이 있잖아요. 왜? 면접 교섭권에 관련돼서. 그래서 면접 교섭권에 관련돼 있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나름대로 그걸 유지를 해서 가면 되는 것 뿐이에요. 그냥 아이들에 관련되는 부분은. 그런데 아이들을 핑계 삼아서 계속 시비를 걸고 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아내에 관련돼 있는 부분에서 자꾸 시비를 거는 거예요. 즉 아내로 인해 가지고 지금 그러니까 전처죠. 전처로 인해서 상간녀 입장에서는 불편한 거예요. 지금요. 뭔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가까이 가서 살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뭔지 모르지만 그게 불편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시비를 걸게 돼요. 전 남편의 입장에서는 상간녀가 잘 괴롭히니까 자꾸 시비를 걸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시비 걸 때 제일 만만한 게 애들 만나려고 하는데 못 만나게 한다든가 그러면 또 이것 때문에 어쩌고 저쩌고 이제 얘기가 나오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 또 이제 마찬가지로 아이들이 다쳤대 그러면은 혹시 네가 학대한 거 아니냐 막 신고하고 뭐하고 난리도 아니죠. SNS는 왜 해킹한데 이게 왜 그러냐. 상간녀가 지금 계속 뭔가를 집어넣고 있는다. 지금 현재 전 남편에게 계속 뭔가를 괴롭히게 이런 식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상간녀도 뭔가를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이 처와 자식에 관련된 그러니까 지금 있는 전 남편의 상간녀는 전 남편과 연결되어 있는 돌아갈 곳을 아예 다 없애버리게 하려면 계속 뭔가를 끝장을 내놔야 되거든. 끝장을. 이게 결국은 상간녀에 의해서 지금 현재 작용되고 있는 현실인데 그 남편이 그거를 모른다는 게 문제예요. 여기에서 또 중요한 거는 계속 이렇게 괴롭히고 해킹하고 뭐하고 이렇게 가고 있다라고 하게 된다면은 결국은 상간녀의 놀이개로밖에 전락이 지금 안 돼 있어요. 중증심리장애인 관계중독이 어마어마하게 악화돼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상간녀가 보통 상간녀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자, 남편은 중증심리장애가 매우 악화되면서 상간녀의 한마디로 꼭두각시로 이제 전락을 했는데 본인이 뭐 하는지를 몰라요. 자, 그런 사람에게 뭘 어떻게 하려고 들면 더 심각해지겠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나와 내 아이를 보호하는 거. 전 남편은 이미 끝났어요. 더 이상 보지 마세요. 이혼 끝냈으면. 돌아보지 마세요. 그런데 자꾸 시비 걸잖아요. 그러면 아이들 다치게 하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은 조심하면서 이제 양육을 하면 되고, 그 다음에 또 SNS를 해킹하고, 그 다음에 또 이것저것 모든 거를 원천 차단해. 만약에 해킹했다? 그러면, 사이버 수사대라든가 이런 데다 신고를 하고, 그래서 아동학대라든지 하면 그거 다 녹음해놨다가 이런 식으로 나를 괴롭힌다. 그래서 뭐 접근 금지를 한다든가 뭐 한다든가 이제 법적인 조치로 계속 내가 뭔가를 만들어 가야 돼요. 왜? 그런 거 저런 거 안 가리거든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일단은 전 남편에 관련되어 있는 모든 것들을 일단 끊어내야 돼요. 지금부터. 만나야 된다? 만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뭐 하고. 그러니까 법적으로 가야 된다. 그러면 양육비를 받아야 된다? 그 양육비 들어오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면접 교섭권을 한다? 그러면 양육비 들어왔으니 면접 교섭에 관련된 그 법률적으로 정해져 있는 게 있으니까 그런 걸 한다든가 딱 거기에 맞도록만 진행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2년을 완전히 끊어내야 돼요. 지금은 끊어내야 됩니다. 문제가 하나 있어요. 나에게 외상 트라우마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외상 트라우마가 남편의 애도를 알고 난 이후에 매우 강력한 외상 트라우마가 작용을 하고 있는데 이게 빌미를 만들어요. 그 상간녀나 그 다음에 전 남편에게 그 외상 트라우마를 해서 말 한마디 아이들한테 우리가 왜 아이 양육하다 보면 한마디 할 때 뭐 한마디 할 수 있잖아요. 혼낼 수도 있고 그게 다 꼬투리가 돼버려요. 꼬투리가. 그래서 지금 매우 중요한 건 뭐냐, 꼬투리를 잡혀서는 안 돼요. 끊어내긴 끊어내야 되는데 그래서 이유야를 막론하고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바로 외상 트라우마를 매우 강력해져 있거든요. 외상 트라우마를 치료해서 일단은 나와 내 아이를 보호해야 됩니다. 그런 능력이 생겨요. 우리가 외상 트라우마를 치료할 때 아내들의, 그러니까 여성들의 외상 트라우마를 치료할 때 반드시 따라 들어가는 게 마더 테라피가 따라 들어가거든요. 이거는 뭐냐, 엄마가 아이들의 심리를 치료하고 아이들의 심리를 안정시키고 아이들을 행복하게 만들어가는 방법을 배워서 내가 적용을 하게 되면 아이들이 그렇게 돼요. 그래서 아이들을 회복하는 프로그램이 따라 들어갑니다. 여성들에게는. 그래서 나를 치료를 하고 내 아이들을 보호할 때 아이들도 행복해지고 나도 행복해집니다. 그러면 상간녀나 그 다음에 전 남편은 딱 끊습니다. 왜? 행복해져 있는 사람들을 건드리면 자기들이 죽는다는 걸 알거든요. 그래서 외상 트라우마를 갖고 있고 거기에 반응들이 나타나게, 예를 들어 한마디, 예를 들어 면접 교섭권 가지고서 뭐 한마디 딱 했더니 아내가 막 전체가 파르르 해요. 그게 재밌는 거예요. 반응이. 둘 다 미쳤거든요. 둘 다. 그래서 상간녀의 꼭두가시가 되어 있는 남편이 하는 것들은 결국은 나에게 계속 건드려서 나를 무너뜨려가지고 어떻게 됐든 끝장을 내려고 드는, 그게 재밌기 때문에 인간관계를 파괴하는 병이들이 있거든. 그래서 어떤 거에도 부안해동하지 마시고 그냥 묵묵히, 지금은 어떤 거에도 반응하지 마세요. 반응하는 순간 자꾸 건드려요. 그러려면 내 외상 트라우마를 치료를 해서 나를 회복해놔야 돼. 어떤 거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나를 회복해놓고, 그러는 과정에서 마더 테라피를 적용한다든가 이 엄마의 입장에서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아이들에 관련되는 걸 보호를 하면서 아이들을 행복하게 만들어 놔야 됩니다. 그러면 못 건드려요. 네, 반응이 이상하게 나오거든요. 못 건드립니다. 안 건드립니다. 그래봐야 자기들만 손해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제 본인들끼리는 이제 심각해지겠죠. 아마 상간녀가 바뀔 거예요. 아니면은 상간녀한테 버려져서 다른 상간녀는 또 다른 남자로 또 갈아탈 수도 있고요. 그들의 인생은 끝나 있어요, 이미요. 거기에 부안해동하지 마세요. 내 외상 트라우마가 그렇게 만듭니다. 자꾸 반응하게 만들어요. 어떻게 막. 그게 재밌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계속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계속 뭔가 저질러요. 이거를 꼭 명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SNS 뭐를 한다. SNS 그냥 없애버리세요. 나중에 나 회복되고 치료되고 난 다음에 그럴 때 다시 SNS 해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은 뭘 해도 다 외상 트라우마의 반응으로 느껴지거든요. 늘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거에 다 마무리 종료를 해놓고 신경을 쓰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놓고 나의 외상 트라우마를 치료하는 데다 진짜 걸어야 돼요. 나와 내 아이들 인생이 걸려 있어요. 전 남편과 상간녀의 이 농간에 놀아나지 마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런 농간에 놀아나지 않으려면 나의 외상 트라우마를 치료하고, 그리고 내 아이와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 놓아서 이거를 보호를 해야 돼요. 그리고 전 남편은 중증 심리장애인 관계 중독이 매우 악화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외도하는 남편하고는 다릅니다. 이미 그리고 이혼까지 했어요. 그러면 전 남편은 돌아오질 못합니다. 아니,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언젠가는 파멸의 길로 가는데 이게 빠를 겁니다. 왜 그러냐면 관계 중독이 매우 악화됐기 때문에. 그래서 전 남편과 그리고 상간녀가 결국은 파괴를 하기 위해서 농간을 부리고 있는 중이다 라는 걸 빨리 아셔야 돼요. 반응하면 반응할수록 점점 더 강해집니다. 이 점을 꼭 감안을 하셔야 되고, 법적인 걸로 뭔가 문제가 생긴다 그렇게 되면 법률적으로 대처를 하면 됩니다. 반드시 보호가 우선이에요. 나와 내 아이들. 그래서 외상 트라우마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 꼭 명심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